북적북적 북클럽. 나의 야심은 역사에 묻혀 없어진 한 사람의 개체로 남는 것이다. 책 말고는 아무런 찌꺼기를 남기고 싶지 않고 나의 삶 전체나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책으로 만들고 죽는 것이다. 오늘 읽을 책의 저자 윌리엄 포크너의 묘비명입니다. 인생에 던지는 마지막 인사말 묘비명. 여러분은 묘비명에 무엇을 쓰고 싶은지 오늘 북적북적 북클럽에서 생각해 보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향수.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것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입니다. 함께할 팀은요, 별내 별빛 도서관의 북테라피 팀입니다. 이용란 씨, 최유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진 씨? 저는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회원분들이 2분이나 오셨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친구도 사귀고 좋은 시간 보내시네요. 네. 옥란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학기가 새로 시작돼서 이제 학생들이 또 새로워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과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새 학기 되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또 새로운 회원들 나오셔서 새로운 북모임 또 시작하시고 네, 정말 알찬 봄을 보내고 계시네요. 오늘 북적북적과 즐거운 봄날 한번 보내보시죠. 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헛간을 태우다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언급했던 작가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네. 그래서 작가와 줄거리 먼저 살펴볼게요. 네. 윌리엄 포크너는 20세기 전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나 소외, 고립에 대해 깊이 탐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네네. 우화, 자동차 도둑 등 2번의 퓰리처상으로 수상했고요. 같은 상을 2번이나 받았네요. 네. 1949년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어요. 네. 남부 사회의 변천하는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했고 네. 인간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즘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규명한다.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윌리엄 포크너를 많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네. 그럼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남부의 명망 있는 그리어슨가에 태어난 에밀리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마을의 어떤 청년과도 결혼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에밀리는 이게 시에 그 도로 포장을 하러 온 부부 출신 노동자 호모 베른과 사귀게 돼요. 네. 예,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좀 가문 있는 집안 그 딸이 천한 어떻게 노동자를 만난다고 못마땅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한편에서는 호모 베른이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또 결혼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밀리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 반응이 이렇게 불쾌한 베론은 에밀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며칠간 베론이 보이지 않고 에밀리는 남성용 화장품 또 정장 그리고 또 독극물을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밀리는 결혼 준비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에밀리는 그 이후에 베론이 떠나버리고 에밀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다가 죽게 되고 장례 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에밀리 집에를 들어가게 돼요. 그 2층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백골이 된 호모 베런과 그다음에 그 옆 베개에서 에밀리의 긴 철회색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와.
읽어보니 황당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도 찡한 책이네요.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죽은 사람 옆에서 그러면 백골이 될 때까지 같이 있었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소통 없이 혼자 지내다 보면은 네네. 고집이 좀 세지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게 음. 결국은 에밀리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다 보면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좀 소름 끼쳤는데요. 네. 에밀리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다. 네. 에밀리 태도에서 저는 독재자들에게 볼 수 있는 불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교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공무원들이 찾아왔는데도 네네. 태도가 들으려고 안 해요. 네. 좀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영광을 누리던 귀족가의 가문이잖아요. 네. 네, 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는 이 집안이 마을의 자랑거리였지만 옛날에는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퇴물이 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게 고립되어서 지내는데 저는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귀족가의 가문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마음이 내려오기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에밀리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 에밀리를 돌보는 하인. 예, 맞아. 왜냐면은 그 하인이 에밀리랑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결혼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목소리도 이상해져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 하인은 또 무슨 죄입니까? 네. 불쌍하더라고요. 주인을 잘 만나야겠네요. 네. 네, 그럼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 에밀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870년대 전통 있고 또 대단한 가문이었지만 에밀리의 집안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짐이 됩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에밀리 그레어슨 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무너져버린 기념비에 대한 애정 어린 존경심 때문에, 여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집안을 들여다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참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원사이자 요리사이었던 늙은 하인을 빼놓고는 누구도 그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 시장과 시의원은 세금 고지서를 그녀에게 우송했으나 아무런 언급 없이 반송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투리스 대령이 그것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네들 가운데 누구든 마을의 기록 문서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마을 행정의 담당자들이니까요. 보안관이 서명을 해서 보낸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지요? 예, 물론 무언가 종이 쪽지 한 장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보안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겠지만 문서상으로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저 사투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토리스 대령은 세상을 뜬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글쎄, 사투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비,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드려요. 네, 참 대단하네요. 이게 대화가 아니고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네. 그 에밀리 양이 지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에밀리만 그 집 속에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투리스 대령 당시야 그랬지만 지금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에밀리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에밀리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게 된 건데 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네네. 방문한 사람들을 전부 내쫓아요, 에밀리가. 네네. 네. 그래서 판사든 목사든 동네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속에 gat혀 있어요. 네, 요즘에도 사실 귀족은 아닌데, 그죠? 은둔형 애톨이라고 해가지고요.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에밀리 본인만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네. 그 성 안에는 이 지금 에밀리가 사는 그 집 안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맞아요. 두문불출하는 거죠. 네네. 에밀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네네. 시신을 치우지 않아서 음. 마을 사람들이 강제 수단으로 재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요. 네. 네, 참 에밀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한 보호자였고, 그렇죠. 예,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겠죠. 네네. 그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예, 마음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아, 예, 공감하시네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시절 때 이렇게 얼굴에 환웅선 여드름 때문에 이렇게 고름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네. 얼굴이 그 한참 때 얼굴이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밤에만 깨어 있고 낮에는 잠만 잤었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야지 남도 만나고 싶은 거지. 지금 에밀리 같은 경우에 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물려받은 재산도 거의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버지도 네, 돌아가셨지만. 그렇군요. 네. 아, 극한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이 만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네. 네. 그럴 때 왜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에밀리의 경우는 근데 그게 평생이 되었어요. 음. 네.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그 친구가 없으니까 사실 더하죠. 늙은 하인이 하나 있지만 네. 그도 목소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말을 하도 안 해서. 네. 네, 친구가 없었네요. 대화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로 봐요. 네. 저도 사업이 어렸을 때 나오기 싫었거든요. 아, 사업이 안 됐을 때? 네. 뭔가 사업적으로 만난 좀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잘 되는 모습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그렇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껴졌어요. 네. 네. 이럴 때 사실 나올 수 있는 힘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쵸? 맞아. 아, 그러니까 그 큰 집에 지금 에밀리하고 하인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이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딱 멈춰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에밀리가 불쌍하니까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밀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반응이 없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에밀리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네, 마을에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건설회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호모 베른이라는 거무틱틱한 북부 노동자가 한 사람 들어오죠. 네. 네. 굉장히 호탕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북부 출신의 호모 베르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으로 커다란 목소리에 얼굴빛보다 더 밝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떼를 지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검둥이들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거나 검둥이들이 곡괭이 오르내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광장 어디선가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호모 베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었다. 이윽고 그와 에밀리 양이 일요일 오후 노란 바퀴에 사륜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들은 에밀리 양이 무언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에밀리 양의 타락을 믿고 있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녔다.
마치 그녀는 그리어쓴 가문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녀의 위험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정도의 타락을 감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이다. 사실 호모 베르는 남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가 엘크스 사교 모임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일요일 오후 머리를 높이 치켜든 에밀리안과 모자를 젖혀쓴 채 여성면을 이빨 사이에 물고 노란 장갑을 낀 손에 말고삐와 채찍을 쥔 베른이 함께 번쩍이는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덧문 뒤에서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에밀리가 드디어 출입을 하게 됐네요. 네. 밖으로. 네, 근데 부부 노동자로 나오는 이 호모 베른 말이에요. 네. 네. 좀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에밀리하고는 성격이 네.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 어디에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에밀리가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가 문 밖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 에밀리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양반 가문의 그 교수가 이렇게 상민과 이렇게 다니는 건 결혼하는 아예 거. 네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예, 이게 성품도 많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에밀리가 사실 그런 그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 그런 것에 너무 억눌려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탈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마을 할머니들이 에밀리가 안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때 에밀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후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반갑기도 한데 사실 걱정도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귀는 건 좋은 거지만 에밀리가 이렇게 마음 열고 새로운 시도한 거는 굉장히 좋지만 좀 걱정스러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좀 약간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에밀리가 지금 그 외간 남자랑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이제 여건 혼자 있는 데서 벗어나서 같이 돌아다니는 건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네. 이게 그걸 에밀리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밀리가 이제 남성용 화장품도 사고 정장도 살 때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나 보다. 결혼하고 그래도 다니는 게 더 낫잖아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귀족이 천민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네, 노동자니까. 네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에밀리에게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속으로만 말하네요. 네. 그래서 귀족하고 천민하고 결혼하면 좋지 않는 본보기가 된다고 막 걱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네. 그래서 근데 베른이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이잖아요. 네. 근데 에밀리가 이런 부분에 좀 끌렸을 것 같아요. 혼자 오래 네.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안 됐다는 느낌은 알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을까. 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사실 우리도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호모 베른 성격이 아마도 에밀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자기 너무 갇혀 지내고 좀 폐쇄적이잖아요. 네. 예,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베르는 그냥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에밀리는 뭐 전혀 그런 게 사교성이 보이질 않잖아요. 네, 첫사람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걱정이 많았겠죠. 네, 에밀리가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네. 새로운 용기를 낸 건데요. 네, 맞아요. 베렌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부분도 나오는데 네. 에밀리 혼자 결혼 준비를 하지만 네. 상대의 마음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좀 폐쇄적인 성격인 것 같아, 에밀리가요. 네네. 베렌을 좀 많이 의지하고 독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살짝 좀 집착한다고 좀 보여요. 저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에밀리의 타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남자들 중에서요,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의처증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만 바라보면
얼마나 그 부담스럽겠어요. 네. 근데 지금 에밀리의 경우도 좀 걱정스러워요. 이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예. 좀 집착하는 느낌.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거기 친척들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척들이 와요. 네. 예. 근데 오는데 문제는 이 친척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에밀리에게.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에밀리가 누가 좀 믿고 따를 사람이 있었다면 한 명만이라도. 예,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에밀리에게 믿고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에밀리는 베른과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사고 정장도 사고 이렇게 준비하던 에밀리가요. 근데 웬일입니까? 또 색다른 걸 사네요. 다음 발췌문 읽어보겠습니다. 독약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아가씨, 어떤 종류 말씀이시죠? 쥐를 잡을 때 쓰는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댁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효력이 제일 센 것으로 주세요. 종류는 아무래도 좋아요. 이런 약들은 코끼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원하는 것은 비소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겠죠? 비소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원하는 것은 저한테는 비소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그렇지만 어디에 쓰실 건지 법률상 밝히게 되어 있는데요. 에밀리 양은 눈과 눈이 마주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그는 눈싸움에서 밀린 채 눈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비소를 꺼내 포장했다. 네, 저는 이 에밀리가 이 비소를 지금 사잖아요. 네. 네. 혹시 자살하려는 건가? 저도 그랬어요. 네, 이 약 정말 위험한 약인데, 근데 이 약 살 때도 이 대화가 정말 일방적이네요. 네. 불편해. 맞아요. 네. 지금 대화를 보면 에밀리가 독약을 사든 안 사든 네네.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좀 위험해 보여요. 네.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세금 받으러 올 사람들에게 한 행동과 다르지 않잖아요. 네. 베른을 만나서 좀 변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포크너 이번 단편들을 읽어보니까 네. 이렇게 고립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헛간을 태우다의 아버지도 그렇고, 네. 이게 브로치의 엄마도 그렇고, 에밀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고립된 사람들 특징이죠, 네, 이게. 네. 네. 이런 인간의 소외를 포크너가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있어도 사실은 이때 포크너 작품 속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설 분위기가 그래서 참 어둡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에밀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도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네요. 지금. 네. 네. 늙은 하인도 그 집에서 병이 들어요.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거칠고 녹슬어 있다고 표현이 세상에, 되는데요. 목소리가 네. 녹슬었다. 네. 에밀리와도 말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좀 폐쇄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마음을 보고 있으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렇게 똑같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네. 고집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맞아요. 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감은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에 빠뜨려 버리는 것으로 그냥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고 났을 때 이게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랬군요. 예. 저도 그랬어요. 에밀리가 독약을 살 때도 사람들은 베른이 떠나서 그녀가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가게 주인도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이거 법률상 써야 된다고 네. 되어 있잖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네네. 세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예. 독약인데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순리대로 하는 게 없다. 네네. 일방통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이게 그녀만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늑대 소년이 배운 게 없었기, 사람에게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늑대처럼 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에밀리도 보면은 누구와도 교류가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 현대인들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우리가 필요한 얘기, 형식적인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속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8세기의 그 에밀리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이야기다가 아니고 또 우리들 이야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네.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남편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의 마음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 그 마음으로는 남편하고 소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따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도 많이 쏟아붓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딸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는 제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예. 전달이 그렇군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예. 좀 안타깝네요. 네. 사실 우리 에밀리하고 다르지 않네요. 맞아요. 네. 비슷한 면이 많아요. 오늘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에밀리의 집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 장면은 에밀리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게에서 사온 한아름의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에밀리. 에밀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밀리의 집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4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구역이 위층에 있으며 그곳에 방이 하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방을 열려면 힘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격식을 갖추어 에밀리 양을 땅에 묻을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방을 열게 되었다. 문을 거칠게 부수어 여는 바람에 먼지가 일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무덤의 관 덮개와도 같은 얇고 매캐한 먼지가 신혼 첫날 밤을 위해 꾸미고 장식한 것 위 어디에나 덮여 있었다. 침대를 장식한 희미하게 퇴색된 장밋빛 빛깔의 커튼 위에도 장밋빛 전등갓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크리스탈 그릇과 변색된 은으로 감싸인 남성용 화장 도구 위에도 먼지가 덮여 있었다. 분명히 남자는 한때 포옹의 자세를 취한 채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사랑보다 오래 계속되는 길고 긴 잠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랑까지도 정복해버린 잠이 그를 능멸하고 있었다. 남자 자신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육탈이 되어 심오한 웃음을 짓는 듯한 해골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는 두 번째 베개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것에 주목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그 희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마르고 매캐한 먼지를 콧구멍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몸을 굽힌 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철회색을 띤 길다란 머리카락이었다. 네. 이 철회색 머리카락. 이거 에밀리의 머리카락이죠? 네, 네, 대단하네요. 해골 옆에서 그럼 최근까지 에밀리가 같이 있었다는 건데. 네. 이거 좀 정말 심각한데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에밀리가 첫사랑 남자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게 어쩌면 에밀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계속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혼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호모뱀하고 호모뱀과 같이 있었던 계속 거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건 그 슬프기도 한데 소름도 네. 끼칩니다, 이거. 이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에요. 누군가 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병인 거죠. 그렇죠. 독약을 사고 사람이 사라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거 수사해야 네. 될 텐데 네. 수사 안 하고. 수사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네, 네, 네.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데 참 이게 고립된 어떤 사람들의 예고된 결말이 아닐까. 네, 그러네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이 정말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네. 사랑이라고 하면 좀 안 되겠죠. 네. 네.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사랑한다면 정말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맞아요. 생각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본인도 예.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 상대가 예. 싫다고 하면 예. 얼마든지 그 사람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속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백골이 될 때까지 옆에 음. 두었다니. 이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했구나. 이거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근데 참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내 원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네네. 예, 사랑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원함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자식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내려놓는 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랑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예, 된다.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에밀리가 이렇게 사랑은 이게 그냥 온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자기가 본 것은 아버지가 그 완고한 모습으로 네. 모든 청년들, 마을의 청년들을 그냥 돌려보냈던 자기 나름의 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밖에 없었잖아요. 네, 배운 네. 것이 없었네요. 네. 일단 고집에서 벗어나야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고집, 사실 그 욕망, 상대를 향한 이런 욕망이 내려놔져야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사랑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면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더라고요. 네. 내가 틀리니까 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전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정말 좋은 말이네. 네. 그러니까 내가 틀린다는 걸 알면 그 네.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네. 에밀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렇죠. 얼마든지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죠? 네. 누군가 이야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요, 2부는 이제 이번에 이 아쉬움을 2부에서 좀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 윌리엄 포크너의 책 에밀리를 위한 장미 읽고 있습니다. 별내 북테라피 팀의 최유진 씨, 이용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느낀 이 안타까움 다시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디너리 브로스의 Not Alone.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 읽고 있습니다. 유독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좀 안쓰럽죠? 네. 네,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코너에서는요,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먼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립이 무서운지 오늘 알았습니다. 맞아. 네. 사실 이렇게 소통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아예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그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네요. 기막힌 일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사람까지도 죽이고, 네. 또 그 옆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게 좀 끔찍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자기 속에 갇힌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에밀리도 그렇고 네. 또 헛간을 태우다의 그 아버지. 네. 브로치의 헛간을 태우다도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이죠. 예, 네. 그 헛간을 태우다의 아버지가 네. 이렇게 거의 8개월마다 한 번씩 헛간을 태워가지고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 네. 모든 가족이. 네네. 이 아들의 입장에서 쓴 글인데 음. 그 도망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부인도 그러고. 네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질러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네. 아버지도 소통이 예. 안 되고 좀 그 자기의 예, 그 분노를 예, 참지 못하는 예, 거였죠. 아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 브로치 엄마도 그렇고. 브로치. 예, 네. 브로치 엄마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며느리가 네. 나가면서. 네네. 정말 이렇게 내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은 나도 괴롭지만 다 네네. 괴롭잖아요. 에밀리도 괴롭고 그 네네. 헛간을 태우다 아버지도 얼마나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윌리엄 포크너 작품이 예. 이런 인간의 소외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모두 음. 괴롭고 불행하게 돼버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정말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이렇게 통즉불통, 예, 불통즉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 마음에 또 해당되는 마음에도. 말이 아닐까. 네. 정말 이렇게 누군가와 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네네. 좀 건강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힘들 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밝은 마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네.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이렇게 하지 이끌고 않을 수 가지는 있다. 않을까. 네. 한 명만 예. 있어도. 예.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불통인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 거잖아요. 네네. 예. 옥란 씨는, 돌아봐야겠다. 옥란 씨는 이렇게 북클럽에서 매일 돌아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맞아요. 안전해요. 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네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에밀리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면 그랬을까. 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다가도요. 네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약혼자를 죽이는 걸 보고서 아,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걸 또 네. 한 번 알게 돼요. 네,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갇힌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네네. 이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저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관리 중요한 네.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원작 결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들에게 다른 길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비극적으로 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아름답게 채색을 해주면 어떨까? 죽음이 아닌 좀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좀 아름답게 써주면 안 될까요, 옥란 씨? 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있고 고통스러웠는데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너무 좀 그렇죠. 슬프잖아요.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제 인생도 슬프니까. 제 인생도 슬프고 그랬군요. 어둡고, 예, 그리고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읽으면, 그럴 수 있지. 예, 공감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서도,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공감이 예, 많이 예, 되셨군요. 예. 네. 예, 이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제 마음에서 이런 소설 읽고 있으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예전과 달리?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에밀리 같이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셨죠? 대부분이 예, 구약에서는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집스럽게 가다가 되게 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신약에 보면 안 그러거든요. 네. 신약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 네. 근데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고 마음도 참 불행했었지만은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마음이 좀 행복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대부분 소설들이 다 어둡거든요. 네네. 예, 유명한 소설들 치고 밝은 소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맞아요. 읽어본 기억으로는 그래요. 예, 제가 읽은 네. 소설들은 거의가 다 어두웠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소설을 읽다 보면은 네네.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좀 바뀔 수 있었는데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누군가가 좀 계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에밀 같은 경우도 호모 베런이 이제 호모 베런이 떠나죠. 떠나버리지만 네네.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자기 곁에 뒀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에밀리도 돈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외로워서였는지 아이들에게 도자기 그림을 가르치잖아요. 아, 네네. 예, 그때 기회가 됐었거든요. 좋은 기회였죠. 예, 기회가 됐으니까 그때라도 마음을 열게 되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귀고. 사람들 사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누군가가 그러니까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을 열 수만 있었으면, 에밀리도 이렇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됐지 않을까. 네,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있네요. 윌리엄 네. 포크너도 신약을 좀 읽어야겠네요. 아름다운 결말을 그러니까 위해서. 좀 그런 예. 그러니까 윌리엄 포크너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있으면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지금 읽은 단편들이 대부분 다 어두워서 네. 예.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유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최근에 30년간 이렇게 술만 드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알코올 중독이셨네. 네. 매일 술만 드시니까 가족들은 술 이제 그만 마시라고 네네. 이렇게 말렸지만 네. 이제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할 기회가 이제 아, 생긴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분께 선생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술을 드십니까 하고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공감해 주신 거네요. 네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 에밀리도 이런 공감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죠? 네. 네. 그랬다면 좀 벗어날 수도 있었을 그쵸. 것이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에밀리에게도 좀 호모 베런이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줬으면 훨씬 공감해 좋았을 주고 네네.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찾아갔잖아요. 네네. 그때도 호모 베런 거 왜 사귀냐 아마도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하고 왜 사겨? 네. 맞아요.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하든가 이제 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래도 상상이 좀 가능하네요. 근데 네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냐 그렇게 이렇게 했다면 이거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밀리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이 심심해서 고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마디의 말이라도 마음으로 해주면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죠. 네.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에밀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에밀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가문 사람이어서 네. 그죠. 마음이 낮아지거나 혹은 뭐 거절을 당해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낮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절은 참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도 아이들 거절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네네.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세상이 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면 얼마든지 달라졌을 거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참 중요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죠. 혹시 구족화가 최용렬 화백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오늘 알게 되겠네요. 아, 네. 예. 이제 그분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어렸을 네. 때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 병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 혼자는 어려워.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이 화병님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럼 에밀리 편에서 주변 사람들이 없었어도 먼저 이렇게 말했어도 좋았을까? 그러니까 에밀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 사실은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세금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도 돈이 없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것도 좀 인정을 하고, 예, 결국은 자기만 남았잖아. 이미 퇴락한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 또 세상도 변했잖아요. 좀 인정을 하고 이랬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먼저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정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그렇군요. 예. 네.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았다면 에밀리처럼 될지도 몰라요. 예.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창문을 여는 일과 같은데요. 네네. 창문을 열면은 햇빛도 들어오고 그렇죠. 또 바람도 통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게 인정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예, 그 최홍렬 화백님처럼 예,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 시절에 얼굴에 그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네네.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게 다 낫고 나서도 흉터가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뭐 외모에도 자신이 없었는데 얼굴에 이제 흉터가 많아지니까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더 꺼려지게 되고, 예, 원래 저도 이제 그 밝은 성격이 아닌데 더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은 제 마음에서, 그래, 내가 안 예쁘잖아. 근데 어쩌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예, 건가요? 제 지금? 마음에서, 그러니까 최홍렬 화백님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마음에서도 그래 나는 안 예뻐. 안 예쁜데 어쩔 거야. 이제 제 마음에서 인정이 되니까 이게 흉터라든가 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렇군요. 사람들의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흉터 그랬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갇히지 않으려면은 예, 그런 어떤 자기의 상황을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네.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도 주고 또 다른 사람도 마음에 받고. 네, 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자기 속에 갇히지 않게 않았을 것이다. 예, 않았을 거다. 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에밀리도 자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죠? 손을 네. 내밀었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네. 영광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묻고 생각하고 배웠다면 네. 엔딩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참 쉽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스키 탈 때처럼 리프팅 타고 올라갈 땐 너무 쉬우는데 네네. 내려오는 건 참 어려운데요. 이 내려오는 네. 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뭐 성공만 배우는 게 아니고 마음 내려오는 것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뭐만 배우냐면 올라가는 것만 배우잖아요. 네, 성공. 예, 그러니까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네네. 예,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렇죠. 이런 건 배우지만 사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예, 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거 될지, 필요하네요. 예,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선 정말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높은 마음은 쉽게 가져지잖아요. 근데 네네. 낮은 마음은 갖기가 힘든데 사실 정말 필요한 마음은 낮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불편하고, 예, 그렇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주변 예. 사람하고 소통 안 되고. 예, 맞아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편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예,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 교육이 문제네요. 네. 중요합니다, 교육. 네. 예. 이거 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 마음이 낮아지는 방법도 배우는 거.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에밀리가 알았다면 인기 네. 폭발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렇죠. 또 네. 가문이 또 그렇게 쇠락하진 않았을 거다. 네. 그렇죠. 에밀리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웠다면 훨씬 더 네. 행복했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엄마도 안 계시잖아요. 다른 네.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에밀리가 혼자 남았을 것을 생각을 해서 진짜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좀 네. 진지한 고민을 해서 정말 에밀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예,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에밀리가 혼자 남았을 때에 친척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에밀리가 이렇게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다른 단편들 작품들의 주인공들도 네, 포그너의 작품 예, 다른 작품들. 예. 그 주인공들도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자기 아들의 말이라도 아니면 부인의 말이라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포크너 작품 사람들이 다 지금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에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있는 주인공들도 이런 기괴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또 대화하면 참 좋겠네요. 네. 여러분 진심이 담긴 따뜻한 엔딩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윌리엄 포크너 다른 작품 속의 인물까지 다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네. 또.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네.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예, 정말 저는 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예, 제 자신의 삶을 좀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저를 좀 많이 반성하게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잘못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잖아요. 네, 네. 또 저는 엄마다 보니까 내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은 내 딸들도 나는 행복하게 하려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줬는데 네. 그 아이들이 불행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과연 잘 하고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예. 독서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요.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잘 나오셨어요. 네. 네, 유진 씨는 어떠셨어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도 에밀리처럼 살던 사람이 아니었나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네네. 말하고 믿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새로운 마음을? 네, 그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멋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음이 올라가는 거 말고 네. 성공하는 거 말고 내려가는 마음이 내려오는 거. 네. 네,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도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스키 타고 내려오듯 잘 내려올 수 있는 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조율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고립된 에밀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행복한 결론 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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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읽을 책입니다. 고미숙 씨의 책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하면 성적을 떠올립니다. 근데 공부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고전을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인사 묘비명. 에밀리는 자신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고 싶었을까요?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고 싶다고. 아니면 지독한 후회를 했을까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쓰고 싶으신가요? 묘비명에 쓸 그 일 지금 이 순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